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8만 원 선에 안착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훈풍을 불어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상승하는 쪽보다는 하락하는 업종의 수가 워낙 많아서 결국에 양대 증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대금 탑5 리스트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죠.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솔루스 첨단소재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YC캠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을 제외하고는 8가지 종목이 모두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어제 시장은 기승전 반도체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잠시 뒤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요일장에서는 삼천당제약만 시가총액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알테오젠은 급락 장세를 펼쳤습니다. 블록들이 이슈에도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시 한번 기운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쪽에서 특허를 따냈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이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형 발단 비대증 치료제가 미국 특허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고요. 업계에서는 이 치료제에 대해서 28년까지 약 3조 원 규모로 그 성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6.08% 상승하면서 어제는 20만 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삼천당제약은 어제도 5%대까지의 고점을 높여가면서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어제는 장 막판에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2.28% 하락하면서 음봉 전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바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을 제외하면 사실 모든 종목들이 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색칠을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인데요. 반도체 종목들이 8가지 종목을 차지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중에서 이렇게나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반도체 시장은 모든 종목들로 홍풍이 쏠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반도체 내에서 테마들이 정말 많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유리기판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대장주격으로만 조금 쏠림 현상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삼성전자가 8만 원 선의 종가 기준으로도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상승 랠리를 놀랍게 펼쳐줄 때 삼성전자는 8만 원 선이 쉽게 뚫리지 않아서 투자자분들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종가 기준으로도 8만 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보조금 관련된 내용도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SK하이닉스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SK하이닉스가 낮은 수율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기대감이 있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배당락 영향도 받아가면서 1.66%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반도체 투톱 내에서 조금 더 삼성전자 향으로 좀 집중이 됐다 보실 수 있었고 또 리포트 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여지면서 삼성전자 8만 원 선을 뚫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했었는데요.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는 HBM 대장주 그리고 지금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으로 22%대까지의 급등세를 펼쳐줬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이름을 올렸고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는 YC캡이 11%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테마 내에서 대장주격으로의 수급이 아니라 나머지 소외된 종목들로까지 그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밤 전해진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면요. 로이터 통신이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대상에 대해서 중국 공장 명단을 작성 중이다
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에이펙트가 9.93%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CCS, PC 디렉트, 바이넥스, 엑시콘 순으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이펙트와 엑시콘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두 종목 외에도 반도체 종목들의 훈풍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슈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트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차세대 D램 GDDR7 개발에 대해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는데요. 본장의 강세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강세가 강력하게 유지가 되면서 9.93%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CXL 대장주인 엑시콘도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CC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종목이 였는데요. 소송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 불확실성이 어제 해소가 되면서 어제는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관련된 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디렉트는 어제 한국형 AI PC 얼라이언스 출범 소식에 강세 마감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인텔이 자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알려진 종목들 중에서 PC 디렉트가 어제도 가장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의 7% 가까운 추가적인 시세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바이넥스는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5.41% 하락을 했고요. 금양도 5%대 하락, DXVX 4%대 하락, 광무와 센즈랩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한미사이언스와 DXVX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어제 결과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양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종목에 대해서 회계법인이 좀 결과를 냈는데요. 금양에 대해서 아쉬운 실적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39% 하락하며 10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광무와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투자 주의 종목 공시가 떴고요. 이 광무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전하면서 4%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와 DXV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그동안 OCI와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모였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주총회 결과에서 반대하는 측이 압승을 거두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이 두 종목 본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막판에 결과가 나오게 된 게 반대쪽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통합은 무산되었다라는 결과를 전했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함께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한미사이언스와 DXVX는 5%대, 4%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해가 가실 텐데 DXVX는 어떤 좀 영향이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드실 것 같은데요. DXVX 같은 경우에는 임 형제 중에서 한 분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4.15% 역시나 하락하면서 5,08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 뉴욕 증시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렇지만 일부 종목들 상승하게 되면서 일단은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가에 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단은 성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모드에 들어간 뉴욕 증시의 흐름까지 함께 보실 수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 0.1% 소폭으로 종가 기준 더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산업지수 역시나 39,807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0.1%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한 가지씩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특징 종목은 바로 에스티로더입니다. 6% 상승으로 15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화장품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시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에스티로더 실적에 대해서 이번에 낙관했습니다. 6월 말로 가면서 순이익 증가세가 다시 한번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에스티로더의 이 경영 전략,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이후에 변동성이 높은 영업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후에는 신제품을 공격적으로 출시하기도 했었고 지난 5일에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 직원의 3에서 5%를 포함해 감원하는 그런 이익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구조조정 계획으로 이 순이익 회복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더욱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마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구축한 데다가 중국 내 매출도 안정되고 있고 현재는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이러한 개선에 힘입으면서 앞으로 더 탄탄한 성장 그리고 마진도 기대가 된다면서 매출 증가율이 6에서 8%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덕분에 에스티로더와 함께 힘입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이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뉴욕 증시 상황 속에서도 6%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저점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맥스나 토니모리, 코스맥스 NBT,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어제 특히나 코스맥스나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은 4% 이상의 강세 흐름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은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테슬라 한 번 더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학개미의 종목이죠. 테슬라 간밤에 2% 하락으로 175달러 선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테슬라의 오랜 강세론자로 꼽히고 있는 웨드 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315달러에서 300달러까지 낮췄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이번 1분기에 테슬라에게 여러 악재가 몰린 악몽과 같은 시기였다라는 평가를 줬는데요. 일부 테슬라의 공장 가동 중지와 더불어서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화재가 나기도 했었고요. 생산으로 타격을 받은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크게 둔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수요 둔화 문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미의 테슬라 모델 3의 하이랜드 업그레이드 이슈와 더불어서 유럽 쪽의 판매 부진까지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오너 리스크도 있었죠. 일론 머스크 CEO의 마약 복용도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1분기에 테슬라의 중국 차량 인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에서 4%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오히려 저가 전략을 구상하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출하량이라든지 이렇게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면 좋지 않은 영향을 실적에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도 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것이고요. 이번 주에만 시티그룹, 번스타인, 모건스탠리 같이 주요 투자은행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모두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에 대한 이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는 뉴스들도 나왔는데요. 간밤에 샤오미가 드디어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2021년에 전기차에 대한 포부를 밝혔는데 3년 만에 세상에 내놓게 됐고요. 다소 가격이 약간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샤오미 측에서 이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내놨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기대감도 함께 모이는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뉴욕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은 하락세를 드러냈는데 이렇게 경쟁 심화와 관련된 이슈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바로 연결해서 국내에서도 샤오미 전기차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실까요? 사실 2021년에 이 샤오미가 전기차에 대한 출시 계획을 밝혔을 때 관련 종목으로 묶였던 종목들입니다. 상신브레이크나 HL만도, 아남전자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다만 시간이 흐른 만큼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현황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베리골드, 뉴몬트, 골드필즈, 에그니코, 이글마인스까지 전반적으로 종목명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금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베리골드 2.6% 상승으로 16달러 선 기록했고요. 뉴몬트도 1% 상승하며 35달러 선, 그 외에 에그니코, 이글마인스, 이 채굴업체 역시나 3% 정도의 강세 업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가격 자체가 2,246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한 달간 이 상승률만 9%에 달하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금 가격에 대한 반등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자산 심리가 더 부각됐다는 점도 금에 대한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귀금속 시장의 전문가들은 월말이나 분기 말에 리포지셔닝 수요 같이 몰리고 있지만 금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국내에서도 이와 더불어서 금 가격이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금 한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40만 원 선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채광 기업들을 모은 이 채굴 기업들을 모은 ETF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금 관련 종목들 함께 보시죠. 엘컴텍과 IT센입니다. 최근에 두 종목이 발맞추지는 못하고 있지만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엘컴텍이 급등하면서 3% 정도의 상승세로 1,353원을 기록했고요. IT센의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었는지 24% 정도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착안을 해보시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로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